제21장 대부대 선해작전의 정성 1. 미령에 찾아온 여인. 1956년 가을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기는 함경북도 인민연회 서기장으로부터 긴 전화를 받았다. 학포 탄광 타가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자기가 해방 전에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싸웠다고 하면서 어버이 수령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청하기에 평양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에 그 여성이 내각 청사로 찾아왔다. 찾아온 사연을 묻는 서기에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자꾸만 뵙고 싶어서 하고 간신히 대답할 뿐이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 대표단과의 사업으로 매우 바쁘게 보내고 계시었다. 대표단과의 사업을 마치신 수령님께서는 서기가 여인이 찾아왔던 전말을 보고드리자 강홍석의 처 지순옥이 그 여자가 살아있었구만라고 하시며 깊은 추억에 잠기시었다. 지순옥이란 어떤 여자일까? 어버이 수령님께서 1972년 5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실 때와 1976년 3월 음악무용 서사시국 대부대 선해작전을 보실 때, 그리고 1985년 10월 대성산 혁명열사능을 돌아보실 때 하신 교시들을 종합하여 아래에 지순옥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한다. 우리가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백두산 동북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며 8년대 사업을 지도하고 있을 때이니까 그게 아마 1939년 여름일 것입니다. 어느 날 7년대장 오중욱이 나를 찾아와서 부대 실태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보고 끝에 사령부로 오던 도중 올기강 상류에서 강홍석의 초를 만나 8년대 미령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순옥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보고 싶어 왔다고 하면서 미령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열정에 탄복하였습니다. 송하강이나 올기강 유역의 산악지대는 적의 군경들과 밀정들이 무시로 싸다니는 위험한 유격전구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눈먼 총알을 맞을 수도 있고 통비분자로 몰려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가 그것도 혼자서 남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의 서행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순옥의 남편 강홍석은 명사스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애처가로서도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는 말에 의하면 그의 배낭 속에는 아내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가 여러 통 있다고 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언을 한 그는 결혼 직후 인차혁명을 하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아내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몹시 그리워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정보선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내탐한 일제는 지순옥을 위협하여 그를 간첩활동에 끌어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강홍석이란 사람이 아내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으니 경사는 경사였습니다. 강홍석이 식량 공작을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사령부로 오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지순옥을 만나보니 몸가짐이 단정하고 예의범절이 밝은 여자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그 여자에게 이 3,000원은 장군님께서 부인을 위해 선수 낚은 것이니 많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지순옥은 몹시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된 셈인지 밥을 몇 술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대원 한 명을 붙여 말동무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포 속에 누워 밤새껏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원들은 모두 그들 부부의 상봉을 앞두고 경사가 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어려운 무장투쟁을 하면서 처음 보게 되는 상봉이었기 때문에 나도 축복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강홍석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순옥을 만나고 나니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남편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사지판이나 다름없는 산속으로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부대의 위치를 어떻게 면바로 알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담화를 해본 동무들도 그가 하는 앞뒷말이 아기가 맞지 않는다는 반영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미령에 들어온 지 사흘인가 나흘인가 되었을 때 오중흡과 500명이 헐떡거리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중읍은 제가 인정에 사로잡혀 알아도 보지 않고 일제의 밀정을 사령부로 끌고 왔습니다 하고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였습니다. 어백룡은 혁명군 소대장의 아내라는 것이 유격대를 덮지는 못할 망정 일제에 개가 되어 들어왔으니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당장 총살해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강홍석의 저와 함께 한 천막 안에서 자는 여대원이 지순옥의 거동도 이상하고 말도 아기가 맞지 않아 미타하게 생각하던 중 밤중에 바느실로 잡아맨 그의 겹옷 속을 깐깐히 살펴보다가 독약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독약 공세에 얼마나 신물이 났던지 우리 동무들이 그런 것쯤은 인차 식별해낼 때였습니다. 독약봉지가 들짝났다는 것을 그 여자가 아는가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감시만 붙여놓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밀정이나 암해 분자들이 우리 부대에 잠입했다가 적발된 신뢰는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간첩들 중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놓일 수 없는 기본계급 출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순박한 모순꾼이나 노동자들에게도 간첩 임무를 주어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혁명군의 남편을 보낸 여자를, 그것도 혁명군에서 소대장을 하는 사람의 아내를 밀정으로 길들여 우리 군영에 들여보낸 전례는 없었습니다. 혁명군 소대장의 아내가 간첩 임무를 받고 나타났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상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첩보 모략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고약하였습니다. 어중읍의 보고를 받고 나는 강홍석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중읍과 어백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순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적 오랜 담화를 했습니다. 강홍석인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혁명군으로 찾아 들어올 때 고생하던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의 친정집 형편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화제는 자연히 강홍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강홍석이 내일이나 모레쯤 공작지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하자 지순옥은 벼랑간 얼굴을 싸주면서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저고리에서 제 손으로 꿰맨 자리를 뜯더니 독약봉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군님, 저는 천벌을 받을 년입니다. 죽어 마땅한 년입니다. 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래 물 한 모금을 먹이고 그 여자를 좀 진정시킨 다음 부인이 자백을 했으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기 죄가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혁명군은 관대하게 처리한다. 더구나 부인은 강홍석 소대장의 아내가 아닌가. 그러니 겁내지 말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라. 어떻게 되어 간첩이 됐고 간첩이 된 다음 무슨 훈련을 받았고 혁명군으로 찾아올 때 임무는 어떤 걸 받았는지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순옥은 간첩으로 흡수된 전말과 간첩 훈련 내용, 간첩 임무와 입산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백하였습니다. 훗날 이 광경을 목격한 어백령 투사는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아마 10년은 감수된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쭉 흘렀다. 독약을 가지고 감히 장군님 앞에 나타나다니 그걸 작식감 하나 밥그릇에 슬쩍 쳤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그 조그마한 여자가 아예 조선혁명을 망쳐놓을 뻔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항일 투사들이 지순옥을 회상하기조차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훈춘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용사가 작성한 정보 기밀 자료는 지순옥을 간첩으로 파견한 목적과 기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파견 상황 1. 지령 내용 쌍괄호 1. 강홍석을 획득하는 데 따르는 내부 분열 공작 쌍괄호 2. 간부의 독살 쌍괄호 3. 유격대 취조에 대해서는 부모의 강요에 따라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산에 들어왔다고 말할 것. 2. 연락 방법 본인과 본인이 획득한 유격대 측 인물에 대하여 특무과 가다다 경자 혹은 미나미 경리에게 직접 연락할 것. 3. 입산 날짜, 시간 및 장소 부모에게 본 공작을 승인시키고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연길에서 본인에게 각종 필요한 지식을 준 다음 8월 10일 계원과 동행시켜
유격대 잠복지로 지목되는 화령현 맹하동 서남쪽 1088고지와 서쪽 의란구 방면에 목표를 두고 8월 8일 오후 10시 김일성 주력부대 120명이 화령현 영택초원을 습격하고 서남쪽 밀림지대로 도주한 데 의하여 이렇게 판단함. 서쪽 의란구 방면에 목표를 두고 입산시키었다. 4. 귀일의 예정. 똑똑치는 않으나 대체로 2 내지 3개월을 필요로 한다고 예견. 훈령정기밀 제186호 소화 15년 1940년 소화 15년 7월 26일 훈춘용사 기우지 다다오 보고. 일제 특무기관에서는 지순옥을 생간이라고 했습니다. 생간이란 손자병법에 나오는 수로인데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하는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지순옥을 생간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적들이 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직업적 스파이로 써먹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지순옥에게 내 남편이 유격대 기관 총수가 되어 황군을 수없이 해쳤으니 그 죄는 3대를 멸살시켜도 씻을 길이 없다. 그러나 네가 공산군 부대에 찾아가서 남편을 귀순시키고 우리가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상금도 후히 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대를 멸살시키겠다고 하니 지순옥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백을 받고 보니 가슴이 여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여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깨끗한 사랑과 순정마저 우리와의 대결에 서슴없이 악용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비열성과 악랄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혁명 대오를 내부로부터 분열화해시키기 위해서라면 부모 처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까지도 악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습성입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어를 짓뭉개다 못해 우리 민의 아름다운 인정세계마저 초토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 사람들을 야수화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무장투쟁은 외세에 의해 강탈당한 영토와 국권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이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지켜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고수하기 위한 야수들과의 대결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을 야수화, 불구화, 기형화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입니다. 아내에게 간첩 훈련을 주어 남편이 하는 일을 회방하게 하고 남편의 사령관과 전우들을 독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그래 야수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 몹시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이 인류를 위협하는 큰 골칫거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도덕의 붕괴와 인간오염입니다. 이 세계의 하수도와 어물장들에서는 매일과 같이 제국주의 반동들과 그 사환꾼들에 의하여 사람의 탈을 쓴 야수들과 기형아들과 불구자들이 산생되고 있습니다. 인간 오염은 역사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제동기입니다. 나는 엎드려 우는 지순옥을 달래면서 걱정하지 말라. 늦게나마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 우리는 부인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지 않는다. 강압에 의해 죽지 못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하겠는가. 어서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지순옥이 간첩 임무를 받건 여자라는 것이 부대에 알려지게 되자 미룡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원래 지순옥의 문제를 비밀에 붙이려고 했으나 오중읍 500명 동무들이 부대의 안전을 생각해서 사실을 공포하여 경각성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사령부로 달려온 강홍석은 미령에서 쉬쉬하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도울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으로 아내를 처단하겠다고 하면서 권총을 들고 돌아가는 바람에 나는 강홍석이 꼭 무슨 일을 칠 것 같아 그를 설복하여 자기 연대가 있는 홍기하막치기로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부부를 그렇게 갈라놓자니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군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진한장 같은 사람도 자기를 귀순시키려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행패를 하려고 했다니 강홍석의 심정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량이 있고 인정이 해픈 안길도 어느 해인가 귀순을 권고하려고 온 자기 가문의 사람을 제 손으로 처단해버리겠다고 하다가 충고를 받고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총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혁명적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자기 혈육을 쏴죽인다면 그런 군대를 누가 지지해주겠는가?
적들은 바로 우리 혁명군이 덕문회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자간, 형제간이 서로 원수가 되어 거륙 상쟁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이치를 왜 모르고 해동비는가고 일깨워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홍석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꾸중이 잘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한동안은 미령에 있는 대부분의 대원들이 지순옥을 믿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지원은 마땅히 그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순옥을 믿었습니다. 그는 일가 친척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간첩 임무를 받은 사람이고 적의 강압과 기만선전에 넘어가 혁명군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게 되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사람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순옥은 혁명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교양을 받은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우리 군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게 되자 즉시 죽음을 각오하고 죄가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만일 나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더라면 자백은커녕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쳤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순옥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자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여인은 반드시 우리 편으로 되면 되었지 적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인가 김책동한테서 리계동 살해 사건의 경위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리계동은 김책과 함께 감옥살이도 하고 주하 유격 때도 무은 어린 당원입니다. 운남 강무당 졸업생인 그는 전투지휘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군사정치 일꾼을 주광하라는 간첩이 죽였습니다. 주광하는 유격대 침투한 후 한개 부대의 비서장 자리에까지 기어오른 자였습니다. 그자는 부대의 규율이 해이된 틈을 타서 리계동을 암살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보더라도 우리 대원들이 지순옥을 경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순옥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 용서해 줬는가? 자기 죄를 제 입으로 자백한 그의 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거급한 존재로 되는 것은 리성과 양심, 도덕과 의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떼어놓으면 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을 더럽히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도 상실하게 됩니다. 지순옥은 비록 한때 양심을 어지럽혔지만 자신과 싸워 그 양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오점을 털어놓은 여자입니다. 사람이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기는 쉬워도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순옥은 우리의 도움을 받고 힘겨운 자체투쟁을 통해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갱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구렁텅이에 밀어던지겠습니까? 혁명은 인간의 양심을 지켜주고 빛내어주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순옥의 그 양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가문에 한 명의 혁명가만 있어도 그 혁명가를 혈육들로부터 고립 차단시키려고 꾀하였습니다. 우리의 애국 역량을 닥치는 대로 압살하고 분해시키고 각계격파시키자는 것이 적들의 시종일관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 내부의 혈연적 연계를 귀순 공작에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의 전국적인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인민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의 하나가 혈육끼리 서로 경계하고 증오하고 잡아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관계와 수법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미혹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설사 간첩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대죄를 짓지 않은 이상 다 용서해주고 개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 번은 정덕부에서 파견한 밀정이 예수교 신자로 가장하고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밀정은 밀가루 몇 포대를 가지고 와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혁명군을 위해 조선소 가져온 선물이니 만두라도 빚어 잡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작식대원들을 시켜 그 밀가루로 몽땅 만두를 빚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작식대원이 그릇에 만두를 담아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밀정은 우리가 권하는 만두를 사양했습니다. 어서 들라고 거듭 권고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밀가루에 독약을 섞어 가지고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밀정에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도 배가 아파서 나라를 찾겠다고 한지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조선 사람답게 저신해야지.
그렇게 노졸하게 살아서는 무엇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개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산전막에 두고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잡지엔가 그 사실이 실렸다고 합니다. 나는 500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순옥을 그냥 미령에 두고 교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를 재봉대로 보냈습니다. 재봉대에서는 대부대 선해작전을 앞두고 600벌의 군복을 만들 과업을 받았는데 일선이 딸려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강희령도 재봉대에 동원되어 있었지만 그 역시 지순옥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희숙을 비롯한 여당원들에게 지순옥을 따뜻이 대해주고 잘 교양할 때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순옥을 진심으로 돌보면서 교양하였습니다. 나는 추석을 센 다음 화라주 쪽으로 가면서 홍기야 막치기에 있는 강홍석을 그리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화라주의 깊은 밀림 속에서 마침내 그들 부부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라주에 얼마간 머물러 있으면서 군정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순옥은 우리가 만든 학습 교재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서학교물도 묵은 식자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후 행군 기간에도 영케 부대를 따라다니며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생소하고 힘든 생활이었으나 그의 얼굴에서는 너상 웃음기가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잘 돼 나가던 일이 그만 비극으로 번져 갔습니다. 강홍석이 육과성 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지순옥이한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순옥은 행군 때마다 김운신이 메고 가는 기관총을 가끔 유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강홍석이 다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가 지방공작을 나갔기 때문에 김운신한테 기관총을 인계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상 아무 소용도 없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육가성 전투를 치른 후 성화강변의 수림속에서 연애 공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 공연 장소에서 나는 수심에 찬 지순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도 없는 그를 부대에 그냥 두어둘 수 없어 그 후 우리는 지순옥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를 보내주지 않으면 일가 친척들이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미령을 떠날 때는 물론 여비도 주고 길 안내자도 붙여주었습니다. 밀림 속으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그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정전 후에 지순옥이 나를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서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래저래 짬을 낼 수 없었습니다. 평양까지 왔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순옥이 떳떳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면 우리와 헤어진 후에도 조국과 민족 앞에 죄될 일은 그리 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를 만났더라면 산에서 내려간 후 그가 살아온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해당 부서 동무들이 현대사 자료라는 책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 경위의 일단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순옥이 집으로 돌아간 후 자기를 빨치산 미령에 파견한 적들 앞에서 처신을 어떻게 했고 혁명군의 내부 생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기우찌 훈춘 용사가 상급에 제출한 보고 내용에는 조선인민혁명군 간부들은 모두가 사상이 견실하고 시정혁명 승리를 위한 노력에 열중하며 대원들은 이에 자연히 매혹되어 전적으로 간부들을 신뢰하면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어 제반 공작의 실행이 영리하다는 것과 제2방면군이 사기왕성하고 단결력이 있는 것은 군 지휘 김일성이 맹렬한 민족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완강하고 건강한 데다가 통제의 묘수를 가지고 있는 데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우리 부대의 실상이 비교적 공정하게 서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순옥이 우리 혁명군의 생활과 우리 대원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 편견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순옥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적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기우찌 용사의 보고 내용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사항만 훑어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소견과 처치 1. 소견 쌍괄호 1.
본인의 공술은 현아의 각종 정세에 비춰볼 때 논리가 정연하여 일단 수긍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산 초기 독약을 감춰가지고 갔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형도 받지 않고 1년 남아 비단과 행동을 함께하였을 뿐 아니라 무사히 놓여 나오게 된 것은 혹은 유격대의 속심에 따라 위장귀환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되어 거무의 온동에 심중한 주의를 요한다. 이 처치 쌍괄호 1. 지순옥은 안도에 있는 가다다 공작관장에게 넘겨 은밀히 감시하면서 위장귀래자라는 전제 밑에 회유에 힘쓰며 보충적 취조를 추진함과 함께 특별공작을 따로 시키고 있다. 훈령정기밀 제186호 서화 15년 1940년 서화 15년 7월 26일 훈순용사 기우찌 다다오 보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지순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돌아간 데 대해 몹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인간을 한간 말하는 짐승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서야 어떻게 그 비결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순옥을 징벌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처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시집과 친척들은 모두 반동가족이라는 누명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혁명은 인간을 매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인간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혁명입니다. 인간을 매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 인간으로서 참된 생활을 해나가도록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고 부활시켜주는 것이 가장 감높고 위대한 혁명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간을 막돌처럼 쉽게 버리지만 우리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아끼고 건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김정일 동무의 성품 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장점의 하나가 바로 사람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일 동무는 언제인가 아래일꾼들에게 나폴레옹은 그대들이 나를 믿노니 나도 그대들을 믿는다고 말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그와 반대로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도 나를 믿으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일 동무의 철학적 신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을 위해 헌신적인 김정일 동무를 대할 때마다 나는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의 장래에 대해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의 운명을 망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을 때 우리의 서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다루고 보호해줘야 할 것이 바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이며 인간관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원리,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만 일관된 숭고한 도덕과 의리로 얽혀져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었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신성한 윤리 도덕이다.